시장이 커간 만큼, 자본이 커진 만큼, 자본주의가 커진 만큼 신문을 더 발행을 해주거나 허가를 해주면 파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걸 허가를 안 해줍니다. 기존에 있던 신문들이 계속 그 이익을 따먹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대신 나하고 동참해라. 같이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수익이 계속 커지고, 그래서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그러지만은 유신으로 넘어오고 뭐 하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문이 언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한말에 또 일제하에 이런 또 해방정국에 그때 언론의 입장, 지사적 입장에서 이제 기업적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과 유신 후에 75년 그 동아일보 광고 사건 이런 게 광고를 가지고 조정을 했잖아요. 광고를. 더 이상 신문을 발행을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시장은 넓어지고 이익은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문 경영자들이 바로 이제 권한 유착이 되건, 정경 유착, 권한 유착이 되건 그 과정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 5월이 들어서면서는 이게 더욱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박정희 유신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지방학력으로 1도 1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80년 전에 여기에 전남일보, 광주일보, 전남일 여러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로 광주일보로 해서 한도에는 신문을 하나로 둔다. 통폐합시키고 해직시키고 방송도 통합시키고 신문을 오히려 줄여줘 버렸어요. 그럼 무슨 결과가 오겠어요? 신문 경영이 기자들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신문 경영 수익이. 근데 그 시장은 그만큼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 수는 줄여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때도 그랬어요. 신문사들의 기업을 경영 다각화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른 투자를 하는 걸 지원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조선일보가 돼 있는 코리아나우, 조선일보 사옥 바로 앞에 있는 코리아나우, 그걸 차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기업이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교통에 안고 갔던 겁니다. 원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각종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신문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기자들에게 대해서는 많이 줄여버렸지만 기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세금을 다 없애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려웠던 해외여행, 해외 취재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지금 코바코 광고공사품 그 자금을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이 권력과 유착이 되고 완전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언론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1980년과 50이 거의 끝날 때쯤 1986년 그 5년 동안에 회사 그 언론사별, 신문사별 매출액 그리고 자산 비교를 하면은 대개 4배에서 5배 이상 증가가 했습니다. 대개 그 전에는 100억 이하였는데 80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 화폐 가지고 100억이,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거였죠. 그런데 5년 후쯤 됐을 때는 4배에서 5배, 되게 80억이었던 게 한 400억, 500억. 그리고 중앙일보는 그 당시 뭐 여러 자산이 많아서 500억, 400억이었는데 한 1,500억.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언론사 종사자들, 가장 사회에서 안정되고 가장 수입이 많은 그런 직종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87년 이전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지사적 의미의 언론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산업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 독재가 되면서 이 산업규모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에 편입이 되고 경제에 편입이 됐다는 건 결국 이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기득권화 된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 이걸 3당 합당을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87년 이후 언론이 자유화 되니까 우후죽순처럼 신문사들이 다시 생긴 겁니다. 방송사도 생기고. 그때 다시 또 이 광주에서도 141도가 폐쇄되고 다시 신문들이 생겨났잖아요.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겨레 신문을 보면 세계일보,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다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던 신문들이, 언론들이 불안함을 느끼죠. 경쟁이 심해지니까. 경쟁이 없고 과정 상태에서 시장이 커졌을 때 누렸던 그게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가장 안정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김영삼 후보였다고. 왜 김영삼 후보였냐? 민자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민당이나 이런 데에 민자당은 민정당하고 합당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정당이었고 그 후보가 김영삼 후보였다고 봤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 사랑을 했고 지지를 해줬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아까 말씀 가장 극적인 배신을 그 양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랑받았고 지지받았던 언론으로 가장 극적인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죠. 물론 단임제니까 당연히 물러나지만은 가장 비참한 말로를 받게 됐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게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면 언론으로부터 그 초기와 그 말을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용어가 언론 권력이라는 용어가 언론 권력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97년 대선과 92년에서 이제 97년 대선 과정을 보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칙견에서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을 관계를 넘어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심판자가 이제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 만들기에 대통령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97년 대선이에요. 그래서 97년에 아시다시피 엄청난 이제 조중동이 정말 결사체가 된 겁니다.